346페이지 8번이죠. 우리가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 항목인데요. 임대료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589페이지 기본소 있죠. 589입니다. 자, 적산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산법으로 가게 되면, 자, 이 적산법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면 산식과 우리가 산식하고 어떻습니까? 그 개념만 나와요. 그 산식과 개념만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 산식하고 개념만 보시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이 산식이라는 자체가 적산법이라는 자체가 제가 적산 기기필이라고 했죠. 그 밑에 보시면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지경비인데요. 자, 적산법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 산정입니다. 임대료 산정.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갑돌이가 1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15억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갑돌이가 1억밖에 없죠. 그럼 1억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 5층짜리에 계약을 해서 자, 1억이라는 내 돈이 투하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가 방식이에요. 그럼 기초가액서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다가 기대이율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임대료 산정이니까 여기다 필요적용비를 더해요. 빼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적산 기기필, 그래서 적산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항상 적산법이 나왔다. 적산 기기필로 암기하셨잖아요. 기기필. 자, 그러면은 8번 문제는 일단은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앞쪽에서 풀었죠. 비준임료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벗은 자, 수익분석법입니다. 수익분석법은 그냥 수익임료라는 것은요, 그냥 가볍게 순수익에다가 그냥 필요지경비를 더한다. 그렇게만 보세요. 필요지경비를 더한다. 수입임료라는 것이 이제 수입분석법에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분석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번에 기역은 기대율, 니은은 비준임료, 그 다음에 딕은 수익분석법. 자,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8번 문제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이제 풀어봅니다. 자, 나머지도 12번 갈까요? 자, 12번이 이제 페이지 348페이지, 이제 집어넣을 수 있죠. 니은은 환원율이었죠. 그러면 기역은 기대율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뭐, 적산법의 의의가 이제 어디 있냐면, 여기 교재에 가시되면은, 자, 우리가 적산법의 의의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적산법의 의의가 하나 틀린 게 나왔는데, 이 적산법이라는 건 적산 기기필로서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합니다. 자, 그래서 20번이네요. 352페이지 20번. 자, 정답은 4번이죠. 적산법이라는 것은 기준 시점에서 대상물 가격을 자, 기대율로 곱한다까지 맞아요. 근데 사정보정 등을 가하는 게 아니라 필요계획비를 가산한다.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366페이지 가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고, 규칙이라는 건 우리가 앞서 했기 때문에 좀 주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366페이지를 볼 거고요. 자, 그럼 기본서로 한번 가볼게요. 기본서로 보셔서 공시지가 제도는 아마 별표가 3개 정도 쳐 있을 거예요.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626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26페이지로 가죠. 규칙에 대한 감칙은 뭐 나머지 거는 제가 아까 공부했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서 626페이지를 보면서 별표를 3개 치면서 자, 부동산 가격 공시입니다. 가격 공시 제도. 출제 빈도 한 문제는 무조건 뜨고요. 2문제가량 나온 적도 있었어요. 자, 여기 위주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앞쪽에서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은 풀었었죠. 사정보정이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제도, 그 다음에 주택제도, 비주거용이라는 건 아직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토지부터 갑니다. 자, 토지의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야 돼요. 자,
자, 이건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얘기하죠. 표준지. 공시지가로 갑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라는 건 개별성 때문에 한 3천만 필지의 토지가 다 또 틀립니다. 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개별 토지의 가격을 평가사가 평가를 해요. 자, 그러면 한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평가사가 산정을 합니다. 표준지를 산정해서 산정한 가격이 나오면 그 비교 표준지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지에 대한 산정을 감정평가사가 하죠. 제곱미터당 만약에 10,000원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적정 가격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매겼기 때문에 사정 고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점성은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시주체가 있죠. 공시주체. 자, 우리 공법에서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임말이고요. 자, 시군구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줄임말입니다. 이건 시장이라고 할게요. 자, 개별만 나오면 무조건 시장입니다. 나머지는 다 국장이에요. 심의를 거치죠. 그래서 국장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요. 자, 시군구장은, 자, 시군구라는 게 나오죠.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자, 그럼 공통점은 다 똑같아요. 공통점은. 자, 기준 시점이 똑같기 때문에 공시기준일은, 자, 공시기준일은 다 1월 1일입니다. 결정공시가 1월 1일 나오면 안 되죠. 자, 1월 1일이라는 거 꼭 가져가시고요.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의 신청은요, 공시일로부터 결정공시일로부터 우리가 30일이 있습니다. 이내하고, 자, 구두로 하면 안 돼요. 서면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문서로. 말로 하면 안 되죠.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전자문서도 포함되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웃라인을 잡도록 하죠. 자, 책에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봅니다. 토지 공시지가가 먼저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자, 그래서 이 토지 공시지가가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가 먼저 나와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먼저 나오면서, 자, 개별만 시장이 하고 나머지 다 국장이죠. 표준지 공시지가도 국장이 결정 공시하고요. 자, 개별 공시지가를 이제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은 개별을 구하기 위한 게 굉장히 강하죠.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표준지에 대한 산정은 감정평가사가 산정을 해요. 그래서 평가사가 산정을 하고, 자, 개별 공시가는 공무원이 매깁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얘가 또 검증 업무를 하죠. 자, 효력으로 가겠습니다. 자, 효력은요, 이 표준지 공시가는 하는 효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일 국감이라고 항상 암기하시라는데, 김정일을 국가가 감시하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정보 제공도 하고요. 자, 우리가 지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고요. 자,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로 사용되고요. 국가가 지가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보상의 산정 때.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 토지를 거래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국가가 산정하는 지가 산정에는 보상액에 대한 보상액 기준이 되거든요. 그럼 하는 업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암기하지 마시고 얘는 딱 하는 업무가 4가지입니다. 자, 4대가 다 가부입니다. 4대 가부. 물론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용료하고 국공유지 대부료라는 거는 사용하거나 빌리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가 나오고요. 부담금이 나오면 다예요. 세금이라는 건. 자, 우리가 개발부담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4대 가부만 암기하시면 나머지 다 표준지다. 그 다음에, 자, 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국장이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합니다. 토지 가격 비준표. 자, 그럼 토지 가격 비준표도 당연히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갖죠. 그럼 그걸 가지고 시장에 있는 공무원이 그걸 매기는 거죠. 자, 공시일은 다릅니다. 결정 공시일은 다 말이 돼요. 결정 공시일. 그다음 얘는 언제 하냐? 2월 말에 하고요. 자, 얘는 5월 30일 날 합니다.
이 5가 나오면 이건 토지지 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토지 공시지가가 마무리됩니다. 그럼 토지의 편지 공시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감정평가사가 해요. 근데 주택이라는 게 자,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 강남의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럼 주택도 공시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주택이라는 건 우리 주택법, 건축법에 의해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없는데 그럼 아파트가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 그럼 아파트는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평가사가 평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요. 국장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근데 단독은 예전에 표준과 개별을 나눴었거든요. 예전에는 표준주택 공시하고 개별주택으로 나누면서 당연히 공동주택은 나누지 않죠. 그 표준은 단독에서 튀어나온 거죠. 공동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개별만 시장이 하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나머지는 다 국장이 하죠. 자,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표준주택에 대한 하는 업무는 개별주택 산정만 가요. 근데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제가 기역이었죠. 그래서 기역 두 가지 업무를 합니다. 가격 정보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과세 업무합니다. 두 가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고요. 자, 표준주택은 오로지 개별주택 가격 상정에만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다 결정 공시는 말일납니다. 자, 얘는 정확하게 1월 31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4월 30일. 그 다음에 얘도 4월 30일 됩니다. 그래서 25144로 암기하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해놨지만 원래 표준주택은 평가사가 선정했는데 감정원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은 다 감정원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와 주택은 토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업자가 편지를 산정하고요. 주택은 표준주택이든 단독주택 한국감정원에서 공시해야 합니다. 자, 근데 박근혜 정부가 오면서 비주거형이 만들어져요. 자, 비주거형은요. 자, 두 가지 다 돼요. 한국감정원이 할 수 있고, 감정원이 할 수 있고,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다 공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임의 규정이죠. 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간단한 게 단독이 그냥 일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에 대한 게 바뀌고요. 부동산 가격이 바뀌고, 공동이 집합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그럼 일반은 단독과 똑같이 표준과 개별로 나눕니다. 표준 부동산 가격이 있고 개별이 있다는 거죠. 표준이 있고 개별이 있다. 그럼 집합은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럼 개별만 시장이 하고요. 나머지 다 국장이잖아요. 그래서 표준은 개별을 구하기 위한 거고 개별과 집합도 가격 정보와 과세 업무를 한다. 자, 그럼 결정 공시만 보시면 되죠. 결정 공시는 얘도 똑같습니다. 날짜가. 책에 있으니까 뭐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도 144죠. 144. 그래서 1월, 4월. 말일날은 똑같죠. 그럼 25, 144, 144. 25는 토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시 내용 같은 건 뭐,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물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표준주택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특히 이의시청은 편집공시가에 대한 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이용자에 대한 이해관계인도 가능하다. 자, 그렇게 해서 보고요. 특히 계산 문제도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풀어드리는 방향으로 가면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드리는 걸로 하죠. 갑니다. 자, 교재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힘을 내시고요. 자, 우리가 366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366으로 가시면 1번 문제부터 가죠. 자, 기준 시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냐. 또 나왔네요, 여러분들. 자, 5번이 정답이죠. 기준점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사 실제 작성한 완료한 날짜가 아니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가야 되죠. 책임 시점이 분명하다는 건 맞습니다. 자, 2번은 이렇게 나왔어요. 공시지가에 대한 효력이 아닌 것은. 자, 공시지가가 이제 평균공시가를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가를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지 토지용가 증진과 지가 상승을 억제한다?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적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3번은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산 문제가 나왔던 거였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가의 기준으로 다음 대상 토지 가격을 구하라. 자, 표준지가 공시가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에서 제곱미터 가격이죠. 자, 사시지계에서 사정보조는 안 들어갑니다. 시점수는 들어가죠. 자, 10%예요.
그럼 항상 1.1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1 플러스 0.1이니까 1.1. 그 다음에 이제 인근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 보지 말고 개별 요인만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개별 요인에서 100백은 보지 마시고 대상 토지가 올라가는 대신에 숫자가 다른 것만 기억하세요. 가로 조건이죠. 대상 토지가 80이고요. 사례가 표준지가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핵지 조건이죠. 핵지 조건도 대상 토지가 우리가 110인데, 자, 110인데 표준지가 100이에요. 0.8과 1.1을 곱하죠. 자, 그래서 10,000원에다가 1.1 곱하기 0.8, 1.1 곱하니까 9,680원이 나옵니다. 제곱미터당. 요게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4번이 아주 공시지가의 가장 정확한 문제죠.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오는 것은, 자, 여러분들 1월 1일은 공시 기준일이에요.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공시한 날짜는 4월 30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고쳐주시고요. 1번. 자,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는요. 여러분들 표준지 공시가는 건물이라는 사항이 아니라요. 건물 면적, 구조 및 사용 수익에 대한 건물에 대한 사항은 표준지 공시가가 아니라 건물에 대한 사항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표준택에 대한 되죠. 그래서 이거는 표준지 공시가의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자,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한다. 자,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걸 단독으로 고치는 게 좋죠. 자, 우리가 이 4번 문제가 유사한 게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합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자, 표준지로 선정된 이 당해 토지 공시가의 표준지 공시가가 바로 개별 공시가로 그냥 되는 거죠. 그럼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자, 이 시청 다 됩니다. 5번. 자, 4번이 맞고요. 5번. 자, 개별 공시가에 대한 이의시청을 할 수 있지만 표준 공시가는 할 수 없으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표준 공시가도 이의시청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5번.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표준주택에 대한 매년 공시에 들어갈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건축허가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 들어가고 용도, 사용승인, 지번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자, 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아까 정일국감이었잖아요. 자, 1.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 국가나 지자체가 기관이 업무와서 지가를 산정하는 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우리가 표준공시가고요. 자, 지금 2번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제가 기업이었죠. 개별과 공동은 기업 나와줍니다. 가격과 가세 업무. 그래서 이번에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가격 정보 제공, 가세 업무. 그래서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3번 개별 나왔습니다. 3번에 첫 번째 개별 나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시청하죠. 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공동주택 나왔습니다. 그럼 국장이 나와야 되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5번에 개별 공시가 결정 공시하는 건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그렇게 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틀린 거는, 자, 4번을 보시면은 감정평가업자 타인의 토지에서 개별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그러니까 정일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적용되죠. 자, 개별 공시가는 이 세 가지예요. 네 가지. 자, 4대 가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개별 공시가가 아니겠죠. 표준 공시가. 자, 8번입니다. 표준 공시가 이의시청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이외자는 표준 공시가를 이의시청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자, 해설해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답은 1번. 자, 9번 별표. 종합적인 문제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거를 우리가 종합합니다. 옳은 거. 자, 1번. 기준시점은 현장조사 완료가 아니라 가격조사 완료. 2번. 대상자에 속한 지역은 인근 지역. 자, 3번. 자, 원가법은 가액이잖아요. 가액을 산정하는 건 적사법이 아니라 원가법이 되고요. 수익분석법은 임료면서 분석이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환원이 나왔으니까 이건 수익을 환원한다는 게 나오니까 수익환원법이 되겠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형이 일치계죠. 형성 요인은 일치계, 경제가치 영향.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10번은 이제 이 규칙의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시지가기준법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 10번은 A군 B면 C리의 자연녹지 지역 내 공업용 부동산의 비교 방식이다. 옳은 것은 니은이 틀렸어요. 자,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르면 시점 수용 시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 때는 한국은행입니다. 통계청이 아니라 조사발표에서 생물이에요, 생물.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생산자 물가상을 적용한다. 그럼 기억하고 디귿만 맞죠.
기억, C리의 자연녹지 지역 내 이용사의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서 동의수권인 인근 D리의 자연녹지 지역에 소재한 공업용 표준지에 비교 표준지를 선정한다. 그렇죠. 우리가 없을 때는 또 유사지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D리에 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급번. C리에 소재하는 유사 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됐대요. 그럼 저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는지 알 수가 없대. 그럼 어떻게 평가합니까? 비교사를 선정하지 못하죠. 알아야 되잖아요. 기억하고 디귿이 우리가 맞고요. 니은이 틀렸다. 정답은 3번. 자, 11번입니다. 자, 물건별 감정평가죠. 틀린 거. 2번.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는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는 거 맞습니다. 자, 임목은 수익하는 법이 아니라 임목은 거래사례비법이죠. 그 다음에 소경목림은 원가법이 되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12번 갑니다. 자, 가격공시에서 법률상 규정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4번. 개별공시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가 결정으로부터 30일이죠. 60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서면으로 개별공시가니까 국장이나 시장공수구청장으로 가셔야죠. 자, 그 다음에 13번에 제가 개별공시가의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4대 가부. 자, 그러면 4번에 사용료 있죠. 대부료는 빠졌죠. 과세가 들어갔잖아요. 2번에 3번에 과세 표준에. 그 다음에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점 지가 산정. 그럼 토지가격 표준표 작성. 자, 생각해 보세요. 국장이 얘한테 토지가격 표준표를 작성해 줍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이 편의공시가를 기준으로 가겠죠. 근데 편의공시가가 하는 효력이 많기 때문에 4대 가부를 암기하시면 1번에 우리가 걸리실 거고요. 자, 14번 가격공시제도에 틀린 거 넘깁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이건 이제 표준지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도로 가긴 하는데 현장 조사가 아니라 공시 기준일 현재입니다.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사항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시 기준 현재 이용사항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시적 이용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 자, 15번 갑니다.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사정보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가상각이나 수정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비시지계급입니다. 그래서 비교 표준지 선정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자, 시, 그 다음에 시점 수용이 나와야 되고요. 미음, 비시,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 자, 물건별 감정평가에서 다음 틀린 거. 건물은 원가법이죠. 그래서 1번의 건물은 사례가 아니다. 17번은 틀린 거는 5번의 적정 가격은 요 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기간에 거래된 우리가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그 적정 가격에 대한 용어가 아니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자, 18번에 다음 중 자, 편준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이거는 다 편준공시가인데 4번에 보시면은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업무 관련해서 개별주택 가격 산정은 이건 주택이잖아요. 자, 이건 표준택 가격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19번 가겠습니다. 옳은 거. 자, 1번 국장 나왔고요. 단독주택에서 표준택에 대해서 현재 적정가격 조사 평가합니다. 근데 항상 표준이 나오면 시공구가 아니라 중앙부동산 평가죠. 자, 보시고요. 자, 표준주택가격 공시에는 내용연수나 지세가 안 들어갑니다. 지목지리적 도로 형통상만 들어갑니다. 자, 3번 표준택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표준택 가격 개별주택을 보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국장이 공시기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 건축의 신축. 자,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를 국장이 합니까? 시장공수구청장이 하죠. 틀렸고요. 5번의 표준택도 그 내용이 다릅니다. 표준택의 성인은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3번이 정답이다. 20번에 틀린 거. 자, 표준택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표준택은 공동주택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단독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게 출제가 되는데 이건 단독과 공동이 아니라 단독에서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감정평가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거, 감정평가 의뢰는 절차에 안 들어갑니다. 1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아까 22번, 2번 시장가치는 한정된 시장입니까? 통상적인 시장이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대상물가 최고 가격이 아니라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빈번한 것을 얘기합니다. 2번이 정답이다. 자, 23번 갑니다. 가격 공시에서 오는 거. 1번 개별공시가에 대한 이행자는 개별공시 결정공시 30일입니다. 미리 신청할 수 있다. 국장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는 그 타당성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검증을 받는 건 아닙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자, 3번 또 나왔네요. 표준택은 공동이 아니라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된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식일 이후에 합병 분할에 대한 발생할 경우는 7월 1일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까지는 얼마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 1일로 기준한다는 건 틀려요. 대통령령이 정한 날. 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공동주택 가격은 가격 정보를 제공하죠. 기억 들어갔고, 가세 업무 하죠. 두 가지 업무를 다 합니다. 자, 24번. 제가 이제 기본적 사항이, 자, 나오는데, 공시지가라는 건 여기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의뢰인서부터 쭉 있는데, 자, 의대 가서 제가 감기, 목감기, 자, 그래서 수수료를 내고요. 자, 자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안 들어간다. 그렇게 나갔던 거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5번. 옳지 않은 거 5번. 당연하죠. 대상이 속해 있는 거, 대상보다 속해 있는 거는 인근적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6번 별표. 이게 예상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오는 건 다가구 주택은 공동이 아니라 단독이죠. 개별공시가의 공시기준일은 자, 5월 30일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시 기준일은 이제 공시일은 5월 30일인데 기준일은 1월 1일이죠. 1월 1일 고쳐지고요. 자, 표준택은 사용식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자, 어때요? 똑같아요. 토지도 표준택과 공동은 정상적으로 갑니다. 전세권 그 밖에 단독주택 사용식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됐을 때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적정가 선정합니다. 적정가, 자, 우리가 그걸 반영한 다음 틀리죠. 국세,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죠. 세금이 아니니까. 4번이 정답.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우리가 국장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27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틀린 거 4번. 표준택을 선정할 때 일반적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반 공동이 아니라 단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을 지워지고 단독주택에서 선정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8번. 제 맨 마지막 가수원은 거래사례비법이죠. 특히 비상장 채권은 수익환원법이고 4번은 이제 건설기계는 원가법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9번. 옳지 않은 거 3번. 자,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게 아니죠. 속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번에 자, 의뢰인에 협의하는 기본적 사항에는 실질 조사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안 들어간다. 감정평가 문제입니다. 자, 31번에 틀린 거 넘겨봅니다. 자, 5번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 대상이 속한 지역은 맞아요. 근데 앞쪽에서 말씀했듯이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나 개별 요인이 아니라 지역 요인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자, 32번. 표준공시가의 정보 제공, 일반 토지거래 지표, 국가만 맞긴 하는데 국가, 지자체, 가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의 가격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지가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자가 지가 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뢰에서 개별 토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 지가 변동률은 아닙니다. 해설 보시면 됩니다. 기억, 니은 1번이 정답이죠. 자, 33번 갑니다. 자, 박스 안에 들어갈 내용은 첫 번째, 원가 방식은 원가 적산 비용성 들어가고요. 자, 비교 방식이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그 다음에 공시지가기준법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니은번.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다 수익성이니까 수익 방식이 되죠. 디귿 정답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사상이 주된 감정평가가 틀린 것은 건설기계는 원가법이 됩니다. 1번 거래사례 아니죠. 자, 35번, 자, 규칙에 틀린 거 들어갑니다. 자, 5번에 가시면요. 감가수정이라는 건 제도론가에서 감가누익을 빼요. 그렇다면은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의 제도론가를 감액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 물리적 감가, 기능, 경제적 감가는 맞아요. 근데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제도론가에 가산하는 게 아니라 차감한다. 공제가 맞겠죠. 그래서 기준점에 대상 가액을 적정한다. 5번이 정답이고요. 36번은 또 나왔네요. 옳지 않은 거. 4번.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은 맞습니다. 충분한 기간 맞는데 방매된 후에 매수인에 제시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라 가장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많이 거래된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공시지가제도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시주택은 자, 개별 나오면 무조건 시장입니다. 국장 나오면 중앙이고 얘가 나오면 시군구역이고요. 공통점은 공시일은 1월 1일, 이 시점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구두로 하는 게 서면, 전자문서도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 25, 144, 144는 1월 1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 말일이다. 자, 개별 나오면 다 어떻게 돼요? 시장이고 나머지는 다 국장이다. 그 다음에 토지가격 비준표도 표준시직 공시가를 한다. 그래서 정일 국감에 대한 이 네 가지는 표준시직 공시가인데 토지가격 비준표도 맞다. 그러면 개별 공시가는 4대 가보죠. 사용료, 대부료, 과세, 부담금만 하면 표준 공시가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 자, 표준은 단독주택에서 나왔고요. 표준은 개별주택 산정 기준되고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가격 정보와 가세 업무에 산정이 된다. 자, 비주금은 안 나왔죠. 하지만 단독은 일반, 공동은 집합이니까 주택 공시에 준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집에 대한 걸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문제도 냈지만 예상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감정평가에 나온 문제도 있고 제가 낸 문제 있거든요. 그 때문에 특히 적중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자, 그 외에는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게 나와 있죠. 모의고사 예상 문제들을 또 뽑아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 문제집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서와 같이 문제집을 보시면서 꼭 다시 한번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